안악의 드라마 창고입니다. 오늘은 태풍 상사 7회와 8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준호와 김민아의 케미가 본격 시동이 걸리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수출 성공부터 태국에서의 로맨스와 위기까지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었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7회 부제가 사랑이 뭐길래예요. 지난 회에 표박호와 표현준 부자의 방해 공작으로 해운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출항까지 단 이틀밖에 안 남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태풍이 부산 어시장을 걷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바로 원양어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장은 거절하며 소금까지 뿌렸죠. 그래서 정찰안이 직접 발벗고 나서 원양어선 선장을 설득하러 갔는데요.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선장이 여자가 나서는 걸 무례하게 대하니까 정찰안이 확 쏘아붙이거든요. 남존 여비에 사람 등급까지 나누냐고요. 그러면서 카이사르 강은 안 그랬다. 억수로 훌륭한 남자였다고 말했어요. 태풍이 카이사르가 누구냐고 웃으면서 묻잖아요. 정찰안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아버지다. 이 말 듣고 선장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이놈이 카이사르 아들이냐? 나도 내 아버지와 배도 타고 참치도 잡았다면서요. 강진영, 일명 카이사르 강의 인맥이 아들 세대까지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장면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장은 물건 운송만 허락했을 뿐 사람이 탈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박윤철이 나섰습니다. 제가 탑니다. 해양대를 나와 유주선도 타봤던 그가 2년간 원양어선을 타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슈박세이프를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이었거든요. 안전하 5천 켤레를 어떻게 실을 거냐는 선장의 질문에 태풍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단언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내 일처럼 도와서 꽃게박스에 안전하를 포개 옮기는 장면 나오는데요. IMF 시대의 따뜻한 연대가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또 위기가 닥쳤어요. 출항 직전에 수상한 물건이 실려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구에 들이닥쳤거든요. 선원 신분 조사하고 선적 확인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태풍이 근처 기름배에 밀가루 자루를 들고 뛰어내린 뒤 하늘에 확 뿌려서 경찰들의 시선을 끄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이 모습을 보던 미선이 혹시 태풍이 바다에 빠졌을까? 구명 튜브 들고 물로 뛰어들려다가 무사히 돌아온 태풍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끌어안았어요. 태풍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오주임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장면에서 심장 터질 뻔했어요. 드디어 슈박 안전하가 무사히 멕시코로 출항했고요. 완판 소식과 함께 10,000불 이상의 수익을 거뒀어요. 태풍이 악덕 사채업자 류희규한테 현금 1억 원을 당당히 쏟아놓고 차용증을 돌려받는 장면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표현주는 아버지 표박호한테 회사에 끼친 손해로 호된 질책을 받았죠. 태풍의 몰락과 금전적 이익이라는 일타쌍피를 누렸지만 결국 얻은 건 손해와 꾸지람 뿐이었어요. 7회 말미에는 친구 윤성이 재등장했어요. 태풍이 어려울 때 전 재산과 시계까지 선물했던 그 친구요. 윤성이 현재 공장에서 헬멧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유럽과 미국에서 1등하는 헬멧을 태풍한테 선물하면서 다음 아이템의 단서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전 영업과장 고마진이 태풍의 진심 어린호소에 마음을 돌려서 태풍 상사로 복귀했답니다. 헬멧을 들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고마진의 모습으로 7회가 끝났어요. 자, 이제 8회로 넘어가 볼게요. 헬멧 제조사 강성과 물량 확보에 성공한 태풍 상사. 이제 문제는 어느 나라에 팔 것인가였죠. 태풍의 선택이 뭐였는지 아세요? 의외로 태국이었어요. 고마진이 IMF를 먼저 맞은 나라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태풍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먼저 맞았으니까 먼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를 버는지보다 얼마를 쓰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태풍이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국은 백화점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비싼 독일차를 독일 다음으로 많이 사는 나라이며 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나라래요. 게다가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 태국에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방콕 아시안게임으로 박찬호가 이끄는 야구 드림팀이 방문하면서 단속도 강화될 거라는 예측까지 더했거든요. 태풍의 시장 분석 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고마진이 6촌형 고마용이 태국에서 15년 넘게 운영 중인 사와디 무역을 소개하면서 현실적인 루트를 확보했어요. 태풍 상사 3인방의 첫 해외 출장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말이에요. 출장 준비 과정부터 팀 내부에 균열이 생겼어요. 고마진이 미선을 우주임이 아니라 미스오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격리 직원으로 취급하거든요. 태풍이 정정해주니까 고마진이 미선을 따로 불러서 여자가 외국 나가서 영업대표라고 하면 회사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영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충고했어요. 미선의 대답이 정말 단호했어요. 영업사원으로서 평가는 고객이 하는 겁니다. 증명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여자, 남자 아닌 상사맨이 되고 싶습니다. 1998년에 여성이 상사맨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버지 강진영도 미선을 신뢰하면서도 격리 업무만 맡겼던 것도 같은 시대적 배경이었죠. 태국에 도착한 후에도 고마진의 견제는 계속됐어요. 람차야 항구에 가보고 싶다는 미선한테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배제했죠. 식사 자리에서 사장 태풍이 사람들한테 손수국을 떠주니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요. 고마진이 계속 사진을 찍는 미선한테 중요한 것도 모른다. 영업이 아니라 보조라고 하면서 다시 미스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미선의 편을 들자 고마진이 계속 싸고 도니까 발전이 없다고 비난했거든요. 미선이 태풍한테 사장이 이렇게 감싸주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듣는 거 아니냐면서 차갑게 선을 그었어요. 태풍이 뭐라고 했냐면요. 좋아한다고 한 건 그냥 내 마음이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 동료끼리 이 정도 배려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불편하다면 자격지심 아닐까요? 직설적인 질문까지 던졌답니다. 그날 밤에 태풍 상사 3인방이 클럽 파티에 참석했어요. 태국에서 인맥을 쌓는 장이라는 클럽에서 헬멧 수출의 단서를 쥔 미약함 그룹의 막내딸 리차를 만나기 위해서였거든요. 태풍이 처음으로 사장답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미선을 본 태풍이 완전히 반했어요. 여권 사진 찍을 때 미선의 머리를 다정하게 정리해주면서 예쁘다고 칭찬했던 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죠. 리차의 권유로 무대에 오른 태풍이 달콤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마치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미선만을 바라보면서요. 이 장면 진짜 설렜어요. 근데 미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태국에 와서 하는 일도 없이 비행기 값만 축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불편한 구두에 까진 뒤꿈치를 보니까 자기가 더 바보 같았대요. 클럽 밖으로 나온 미선을 뒤따라온 태풍이 직접 손수건을 상처 부위에 묶어줬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태풍이 미선만을 위해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고 팔찌를 선물하면서 오늘 참 예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꽃피우기도 했어요. 근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숙소로 경찰이 들이닥쳤죠. 세 사람 모두 연행됐고 기초 태국어를 공부해온 미선이 겨우 상황을 파악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고마진이 람차야 항구에서 세관 직원한테 건넨 $50였어요. 한국 담배 한 보루와 함께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돈으로 영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미선이 이게 영업이냐면서 뇌물이라고 제지했지만 고마진은 영업의 기본을 모른다면서 굽히지 않았어요. 미선은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었답니다. 뇌물 의혹으로 번진 사건, CCTV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이 얼굴을 대조해보고 고마진을 체포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태풍과 미선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8회는 충격적인 엔딩으로 막을 내렸어요. 자, 9회 예고편을 보면요.
태국 유치장에 갇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달콤한 세레나데를 주고받으면서 로맨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태풍과 미선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거든요. 고마진의 섣부른 행동이 불러온 뇌물 스캔들이 태풍 상사의 첫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50가 1만 달러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고마진은 태국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했답니다. TVN 공식 홈페이지 시놉시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경찰서까지 가게 된 태풍 상사 식구들, 하지만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수출하러 왔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상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첫째, 미선이 출장 내내 열심히 카메라로 기록을 남긴 게 복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고마진이 $50를 건네는 장면을 직접 찍지 못했더라도 시간대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는데 그녀의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고마진이 계속해서 중요한 것도 모른다면서 무시했던 미선의 꼼꼼한 기록이 결국 그를 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거랍니다. 둘째, 이 사건을 계기로 고마진이 미선한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고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거예요. 미선이 평가는 고객에게 받고 증명은 숫자로 보여드리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자 진정한 상사맨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될 거랍니다. 셋째, 예고편 속에서 함께하고 싶으니까라는 태풍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미선을 향한 마음으로 해석돼요. 유치장이라는 최악의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온갖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진짜 상사맨으로 성장하고 있는 태풍과 미선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가 9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랍니다. 넷째, 위기 해결 과정에서 태풍 상사 식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그려질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태풍이 어떤 기지를 발휘할지, 부산의 정찰안이나 서울의 다른 직원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다섯째, 뇌물 사건으로 인해 헬멧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히려 니아캄 그룹이나 현지 바이어들과 신뢰를 쌓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출에 성공하는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태풍 상사 특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스토리 전개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진짜 이 드라마는 돈보다 사람, 의리와 신념으로 버티는 이야기예요. IMF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서로를 보듬으면서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이준호 눈빛 연기랑 김미나 생활 연기 둘 다 정말 찰떡이고요. 티빙이나 넷플릭스에서 정주행 가능하니까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 9회 10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